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학수 웹소설 PD님을 모시고 웹소설 PD와 웹소설 작가 그리고 웹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웹소설 PD로 일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 웹소설 PD를 하게 되셨나요? 네, 처음부터 웹소설 PD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웹소설이라는 장르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대략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스토리텔링 강의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4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 웹툰 제작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웹툰 회사에서 웹툰 관련 행정이나 마케팅이나 작가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웹소설 관련 작품 관리와 작가 관리도 하였습니다. 특히 웹소설 관련 업무를 하면서 웹소설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텍스트가 돈이 될 수 있구나. 텍스트가 가치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가 경영난에 어려워져 저는 2019년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저는 그간 부산에서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 직장에서 얻은 웹소설 업무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웹소설 에이전시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준비하면서 온라인으로 웹소설 창작 스터디를 하였는데 그때 여러 웹소설 지망생 예비작가들과 함께 스터디와 창작을 같이 하면서 웹소설 PD라는 포지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웹소설 PD라는 이름은 기존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하였고 최근 들어 웹소설 전문 분야나 출판사 그리고 에이전시가 나오면서 웹소설 PD라는 이름이 일반화 대중화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PD님은 웹소설 PD와 웹소설 작가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웹소설 PD와 웹소설 작가는 상호 협력 관계이자 상호 간의 필수적인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웹소설 작가에게는 웹소설 PD라는 파트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웹소설 작가가 좀 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고 또 웹소설 작가가 쓴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웹소설 PD는 웹소설 작가가 웹소설 작품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관련해서 기획과 조언 그리고 연재 후에는 작품 관리와 홍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웹소설 원작이 흥행에 성공하면 2차 콘텐츠인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만들어질 때 웹소설 PD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웹소설 PD와 웹소설 작가에 대한 직업적 전망에 대해서 PD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웹소설 PD나 작가라는 직업이 생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웹소설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이 제작되면서 대중들이 웹소설이라는 장르를 알게 되었고 웹소설 독자뿐만 아니라 웹소설 작가와 웹소설 PD에 대한 직업적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소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웹소설 작가를 위한 대학의 학과나 학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웹소설 PD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학과나 학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웹소설 PD의 직무들을 체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대학과 학원에서 웹소설 학과가 생겨서 웹소설 작가를 양성하듯이 앞으로 웹소설 PD도 전공 과목이나 관련 학과나 아카데미가 생길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웹소설 작가나 웹소설 PD가 2030 MZ세대의 미래 직업으로 점점 더 각광받으리라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PD님은 웹소설 작가와 웹소설 PD의 직업적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웹소설 작가는 대부분이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택근무가 일반적이고요. 출판사와 웹소설 PD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웹소설 플랫폼에 올려 작품을 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무료 연재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무료 연재의 과정을 거쳐 작품과 경력을 쌓은 뒤 전업 작가로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유료 연재를 함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입니다. 웹소설 PD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이 된 직장인입니다. 물론 일부 프리랜서 웹소설 PD도 있지만 이런 경우 웹소설 작가처럼 자영업자라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소설 출판사나 에이전시에 소속된 웹소설 PD는 웹소설 매니지먼트나 웹소설 프로듀싱을 하는데 대부분은 웹소설 매니지먼트 업무를 합니다.
웹소설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고 이를 연재 및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적 성실함이 필요하고 작가와 독자를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일과 생활의 분리와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PD님은 웹소설 PD가 가져야 할 역량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크게 웹소설 PD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은 분석 능력과 기획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웹소설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웹소설 PD는 작품 또는 작가를 서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소설 PD는 자료조사, 시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료조사라 함은 최근 어떤 웹소설이 인기이고 유행인지를 시장조사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과 좋은 작가를 컨택하기 위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소설 PD는 좋은 작품과 좋은 작가를 컨택하기 위한 안목을 위해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웹소설 PD의 기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웹소설 PD가 컨택한 작품을 자신이 속한 출판사의 니즈 혹은 관점을 반영한, 즉 다시 말해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웹소설로 기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능력입니다. 웹소설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웹소설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웹소설 PD는 보통 관리하는 작품이 최대 20개 혹은 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 20명 정도의 작가를 웹소설 PD 한 명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다수의 작가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작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가의 니즈에 맞게 웹소설 PD는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작품을 통해서 웹소설 출판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PD는 웹소설 독자나 혹은 고객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웹소설 독자나 고객이 작품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웹소설 PD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가와 소통하고 작품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고 나아가 독자나 고객들의 니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PD님은 웹소설 작가가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웹소설 작가는 프리랜서 작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지만 웹소설 작가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공하려면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에 소속된 웹소설 PD와 같이 합을 맞추어 일할 때 웹소설 작가에게 필요한 역량 역시 3가지가 필요한데 소통의 능력 그리고 성실과 근면 그리고 척선과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척선과 재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글 쓰는 재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웹소설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10대 청소년들 중에도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 50대까지.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도전을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주로 자신의 작품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거나 반응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리고 무료 연재 중에 30화나 40화 연재를 넘어가면서 본인 스스로 쓸 게 없다는 생각에 중간에 연재를 쉬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웹소설은 원래 100화 이상이나 또는 150화나 200화까지 써야 완결인데 여기서 글쓰기에 재능이 판가름이 납니다. 글을 완결까지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재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성실과 근면함입니다. 웹소설을 100화 이상 200화 이상 써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재능도 필요하지만 성실과 근면함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실과 근면은 작가의 태도와 노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웹소설을 플랫폼에 연재할 때 웹소설 작가와 독자와의 암묵적인 약속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작가인 내가 매주 혹은 매일 언제 내 작품을 올린다라고 정했는데 연재가 안되고 작품이 올라오지 않고 자주 휴재가 되면 결국 독자와 작가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웹소설 작가에게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소통의 능력입니다. 웹소설 작가로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 출판사 혹은 에이전시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웹소설 작가가 작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겠지만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원하는, 정확하게는 시장이 원하는 작품을 위해 웹소설 PD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작품을 쓴다든지 혹은 독자들의 댓글을 반영한 창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댓글 중에는 좋은 댓글도 있고 나쁜 댓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가에게는 좋은 댓글도 좋고 나쁜 댓글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웹소설 작가는 결국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독자가 원하는 글 그리고 시장에서 먹히는 잘 팔리는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소설 작가는 댓글을 꼼꼼히 잘 봐야 하고 댓글을 꼼꼼히 보며 내 작품에 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댓글의 얘기처럼 내용을 이렇게 고쳐봐야지 혹은 저렇게 개선해야지 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로서의 소통의 능력입니다. 네, 그렇군요. PD님을 통해 웹소설 PD와 작가에 대해 유익한 정보 얻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PD님과 인터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